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달빛 동맹을 강화하고 내륙 고속철도 개설을 위해 추진됐던 광주 대구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가 민선 8기 들어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광주와 대구시의회가 사실상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고 시민단체들도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서남북 방위 개념에 근거한 광주시 자치구의 명칭을 역사와 문화적 의미를 담아 새롭게 변경하는 작업이 첫 발을 뗐습니다. 공항 경비대원이 의식을 잃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18개월 아이를 무사히 구조해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폐목재를 땔감으로 쓰는 주민들이 많아지면서 대기오염과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달빛 동맹 차원으로 추진된 2038 광주 대구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가 1년 만에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대구시의회에 이어 광주시의회도 공동 유치 동의안을 보류했고 시민단체들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반대 의견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김영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민선 7기 추진된 2038 광주 대구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 광주시와 대구시는 달빛 동맹의 일환으로 지난해 5월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를 선언하고 유치준비위원회를 만드는 등 본격적인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1년 사이 여론은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대구시의회가 공동 유치 동의안을 상임위 단계에서 보류했고 광주시의회는 본회의에 상정된 유치 동의안을 보류하는 등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아시안게임 유치에 최소 2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한 만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 대구 공동추진위원회 재구성, 대시민 여론조사, 대구시의회와 합동공청회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유치 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보류되자 광주시는 즉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반발했습니다. 지난해 진행된 영역에서 시민들이 87%의 높은 찬성을 보였고 비용 대비 편익 B씨가 1.1로 나와 유치 당위성도 확보했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제 양 시도가 나눠서 반반씩을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면에서는 개별 도시가 혼자 부담하는 것보다는 현저하게 예산은 줄어드는 장점이 있고 광주와 대구 지역 시민단체는 지방 재정이 열악한 두 도시가 자칫 빚더미에 허덕일 수 있다며 시의회처럼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광주의 어떤 지방채 같은 경우가 올해 거의 15% 넘어설 건 확실하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20%를 넘어설 것으로도 추측을 해요. 그런데 25% 정도 넘으면 광주시와 대구시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이번 달 말까지 의회 동의를 얻어 국제행사 개최 계획서를 대한체육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의회와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공론화 절차를 거치기엔 시간적으로 촉박하다 보니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지금 광주시의 자치구 명칭은 동서남북 방위 개념을 따르고 있는데요. 이를 변경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방위 개념 명칭은 일제 잔재인데다 역사성과 문화적 전통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자치구 이름을 바꾸기 위한 작업이 첫 발을 뗐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동서남북 방위 개념에 근거해 획일적으로 만들어진 광주시 자치구 명칭. 일제 잔재물이자 지역의 역사성과 특징을 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민선 8기 출범 직후인 지난 7월 강기정 광주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등은 자치구 명칭 변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동서남북 광산 이런 명칭은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전통과 우리 광주의 정체성을 담지 못하는 명칭이다 합니다. 자치구 명칭 변경과 관련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광주에서도 시작됐습니다. 명칭 변경과 관련해 열린 토론회에서 각 구의 특색을 살린 광주 자치구 명칭 변경안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동구의 경우에는 무등산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서구는 금당산과 서창전력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바꾸자는 제안이 나왔고, 남구는 제석산과 효행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북구는 김덕령 장군 등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지역마다 특색을 살려서 남구, 북구, 예를 들면 북구 그러면은 김덕령 장군 충효가 걸려 있잖아요.
중요 정신이 그 있다. 자치구 명칭 변경은 광주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강원도 정선구는 동면을 화암면으로, 충북 보은구는 내송면을 속리산면으로, 인천 남구는 미추홀구로 명칭을 변경했고 최근에는 경북에서도 행정구역 명칭 변경이 활발하게 추진돼 왔습니다. 문제는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여론 수렴입니다. 화순군과 함양군의 명칭을 변경할 때에도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많았고 자칫하면 지역사회에 혼란을 야기해 역효과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추진하는 광역시와 자치구는 지역민의 여론조사, 전문가 의견조사, 또 이 기초조사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방위명 개념의 자치구 이름이 도입된 지 약 50년 만에 자치구 명칭 변경 논의와 관련해 첫 발을 뗀 광주시. 전문가들이 참여한 자치구 명칭 변경 TF를 발족시켜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날이 많이 춥습니다.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 기온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광주는 5도 안팎으로 그나마 영상권이지만 구례의 아침 기온 영하 0.3도, 곡성도 0도 안팎으로 겨울에 보일 법한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한낮 기온 18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오늘 일교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한 점 없이 아주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종일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전권역 좋음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공항에서 의식을 잃은 18개월 아이가 경비대원의 빠른 대처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아이의 부모가 119에 신고도 하지 못한 채 도와달라며 찾아오자 재빨리 응급조치를 했는데요. 이 경비대원은 순간 집에 있던 아들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을 임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몸이 축 늘어진 아이를 안은 여성이 다급히 공항 안으로 뛰어들어옵니다. 발을 동동 구르며 아이 등을 두드려보지만 아이는 보챌 힘마저 없어 보입니다. 공항 경비대원은 침착하게 119에 구조를 요청한 뒤 아이가 누운 곳에 근무복을 깔아주고 응급조치를 합니다. 아이의 기도를 확보하고 몸을 마사지하는 응급조치는 119 구조대원이 도착하기까지 15분간 이어졌습니다. 광주 공항 직원의 빠른 응급조치 덕분에 아이는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습니다. 이송하는 과정에 의식이 조금씩 깨는 양상을 보였고 병원 도착 전에 이제 눈도 뜨고 많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마중하러 나온 18개월 아이는 며칠 전 구토와 설사 등 이상 징후를 보이다 공항 주차장에서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항공보안 담당 형대현 씨는 의식을 잃은 아이를 본 순간 집에 있는 비슷한 또래의 아들을 떠올렸습니다. 형 씨는 서둘러 응급조치를 한 끝에 아이가 숨을 쉬고 체온을 회복하자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보자마자 어떻게든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들었고, 그다음에 저도 아기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든 살려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했었습니다. 광주공항 측은 형 씨의 침착한 대응으로 위기의 순간을 넘길 수 있었다며 경비대원에 대한 포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조선대학교가 세계 대학교 순위 차트에 진입했습니다. 조선대에 따르면 영국의 대학 평가기관인 타임스 고등교육이 최근 발표한 2023 세계 대학 순위에서 조선대가 전체 104개 나라 가운데 1200위권의 대학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세계 1위는 영국의 옥스퍼드대가 차지했고 국내 4년제 대학 가운데는 서울대와 연세대, 카이스트와 포항공대 등 37곳이 순위권에 들어갔습니다. 장애인 학대가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학대 발생 시설의 보조금 환수 기준을 보다 세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최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최근 5년 동안 광주 전남 지역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사건은 24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인을 살해하고 현금을 훔쳐 달아났던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4시 30분쯤 광주 서구 금호동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현금 7만 5천 원을 훔쳐 달아난 50대 남성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사업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돈이 필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 수협의 무자격 조합원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소병훈 의원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수협의 무자격 조합원은 연평균 5,300여 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전남은 1,900여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소병훈 의원은 무자격 조합원 정비는 법이 정한 의무사항이기에 성실히 이행해야 하고 선거 직전에만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하려다 보면 미처 고려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수협이 철저히 전 과정을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요즘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농촌 마을에는 화목 보일러를 떼는 가구가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건설 현장에서 나온 폐목재를 땔감으로 쓰기도 한다는 건데요. 대기 오염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도 높습니다. 윤민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의 한 농촌 마을입니다. 길 옆으로 조각난 나무가 무더기로 어른 키보다 높게 쌓여 있습니다. 나무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네, 시멘트가 덕지덕지 붙어 있고 이 못도 박혀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쓰고 버린 폐목재들입니다. 일부 마을 주민은 폐목재를 집으로 가져가 화목 보일러 땔감으로 썼습니다.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지금은 아마 한 달에 방을 따뜻하게 자려면 굉장히 많이 떼야 돼. 근데 그런 식으로 떼갖고는 시골에서 어떻게 방법이 없어. 폐목재를 태워 발생하는 매연과 냄새로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화목 보일러를 쓰려면 깨끗한 나무를 구해 쓰라는 겁니다. 시멘트 붙어 있거나 그런 합판들을 좀 떼면 좀 이렇게 냄새가 좀 냄새 많이 나죠. 어떤 때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오바이트가 나오고 집사람도 막 죽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누가 두고 갔을까? 최근 한 건설업체가 크레인까지 동원해 마을 곳곳에 폐목재를 옮겼습니다. 원래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비용을 들여 처리해야 하지만 겨울철 땔감 구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겁니다. 요즘 폐목재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쉽게 무료로 구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그런 거 뗀다고 누가 뭐 문제 되는 사람 있으면 병원 침대 이런 거 이제 세탁약 주는 업체에서도 이런 걸 갖다 떼거든요. 진짜 기름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문제는 폐목재를 제대로 된 소각시설에서 태우지 않으면 심각한 대기 오염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또 묻어있는 물질이 신체에 손상을 주기도 하는데 지난 3월 경북 청도에서 아궁이에 폐목재를 썼다가 접착제가 함께 타면서 발생한 유독가스로 일가족 2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고온에서 연소를 하고 그다음에 그 연소 시간도 지켜야 되는데 이게 일반 화목 보일러라면 불안전 연소에 의한 초미세먼지라든지 발암성 물질이라든지 폐목재를 무단으로 배출하거나 소각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신고되지 않은 폐목재 배출량은 연평균 28만 톤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농촌을 중심으로 몇 년 새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풍력발전 예정지와 가장 가까운 순천의 한 작은 산골 마을은 벌써부터 주민들끼리 입장이 나뉘어 대립하고 있고 보상을 노린 이주민들까지 유입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400메가와트급 풍력발전 단지가 추진되고 있는 순천 바랑산 일대. 승주읍과 서면에 걸쳐 늘어선 산등성이를 따라 9기의 풍력발전기 설치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풍력발전기 부지와 가장 가까운 승주읍 군장마을은 사업지와 불과 300m 떨어져 있습니다. 풍력발전이 추진되면서 20여 구가 거주하는 작은 산촌마을 주민들은 찬성과 반대 입장으로 갈라서 반목하고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쭉 물려받아 사는 거예요. 묘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상님들이. 그러면 가방들과 나가쁜 사람하고 우리하고 그 차이가 얼마입니까? 굉장히 크죠. 그래서 우리는 나갈 수가 없다.
그 아무것도 생길 게 없는 이런 동네에 저런 큰 사업체가 하나 들어온다면 저 같은 우리 동네 주민들 살아가는 데서는 아주 행운이죠. 보상을 둘러싼 찬반은 이젠 토착 원주민과 귀촌 이주민 사이의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상을 노리고 급하게 이주하는 주민들까지 유입되면서 마을 분위기는 더욱 어수선해지고 있습니다. 보상 받으려고 들어오신 분들도 있죠. 왜 없었어요? 저기도 들어오고 저기도 들어오고. 예전에야 사이 좋았죠. 아주 지금 마을비는 상냥스럽습니다. 지금 아주 분위기가 그냥 적과 적이에요 지금. 순천시는 환경부와 해당 사업의 위법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순천시 조례는 풍력발전소가 민가와 최소 2km 거리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군장마을처럼 300m 안에 이미 마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풍력발전 사업자 측은 해당 조례가 생기기 전에 허가를 신청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경부나 이런 데 지금 그 의견 수렴 중에 있거든요. 농촌의 풍력발전 사업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작은 산골 마을이 주민 간 갈등과 투기, 보상 문제로 멍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완도 명사심리 일대가 해양치유산업의 거점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관련 시설 공사가 본격화되면서 해양치유산업 생태계 구축이 시작됐습니다. 신광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양치유 거점으로 육성되고 있는 완도 명사심리 해수욕장에서 열리는 노르딕 워킹 강좌입니다. 완도군이 진행하는 해양치유 실증 리빙랩 프로그램의 핵심 과정으로 지난 여름에만 5,000명이 참여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들, 특히 앓고 계신 분들이나 심혈관계 질환들, 이렇게 다양한 호흡기 계통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신 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해드리면 굉장히 반응이 좋고요. 완도군이 해양치유를 지역 미래산업으로 선포한 것은 지난 2018년입니다. 이후 5년이 지나면서 신지 명사심리 해변에는 다양한 해양치유와 해양산업시설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핵심 시설인 치유센터가 내년 5월 완공을 목표로 공정률 15%를 기록하고 있고 검증시설 등 연구시설도 들어서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완도군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해양치유산업 육성입니다. 오는 2030년 완성을 목표로 해양치유산업 시설물들 구축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양바이오 등 기업 유치도 순조롭지만 토지 매입의 어려움 등으로 숙박형 치유시설 유치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두세 개의 업체에서 의향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15일에도 호텔 부지 내에 본인들이 MOU를 체결해서 호텔을 건립하겠다. 완도군은 해양치유 핵심 시설인 치유센터가 완공되면 명사심리는 연간 방문객 100만 명과 1,900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거점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입주 예정자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현대산업개발이 추가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현대산업개발과 화정 아이파크 입주 예정자 대표는 국회에서 입주 지연 배상금에 계약금, 중도금을 포함해 현산이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협약서에는 준공 예상 시점인 2027년 12월 이후 입주가 지연될 경우 대책을 마련하는 등 입주할 때까지 지속해서 협의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광주시가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홀리데이인 광주 호텔에서 이틀 동안 국제 심포지엄이 진행됩니다. 한중의 미래와 지방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심포지움에서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기조 강연을 통해 동북아 정세를 전망하고 한국 정부가 지향할 대중국 외교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심포지엄 이틀째인 오늘은 한중 문화교류의 새로운 방향 등 3개 세션별로 토론이 이어지고 중국에서도 언론사 특파원들이 현장을 취재해 심포지엄 실황을 자국에 송출할 예정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많이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죠. 오늘 아침 특히 춥습니다.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인 지역이 많습니다. 광주는 그나마 5도 안팎으로 영상권이지만 구례는 영하 0.3도까지 낮아졌고요. 곡성의 기온도 0도 안팎으로 겨울에 보일 법한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18도 안팎으로 오늘 일교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날은 춥지만 맑은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종일 깨끗한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도 전권역에서 좋음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날은 맑지만 공기는 차갑습니다. 장성의 현재 기온 2도 안팎, 한평도 1도 안팎에서 출발합니다. 한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15도에서 18도 분포로 예상됩니다. 곡성 0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m 안팎으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 기온이 점차 올라서 날이 좀 더 포근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